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정말 비상식적이고 충격적인 어떤 이런 사건 때문에 방송을 급하게 제가 켰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 조희대 씨 지금 보이시죠? 대법원장입니다. 제가 전에도 방송에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재명 지지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뭐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도 아니고요. 전 뭐, 그것은 뭐 개인적인 저의 정치 성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뭐 꼭 아셔야 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어, 법이나 사회적으로의 어떤 상식이나 이런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대법원 같은 경우는 정말,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지만, 대법원 같은 경우 정말 국가의 정말 흥망을 좌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권력과 힘을 가진 곳 아닙니까? 뭐 국민들이 선출한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한 국가나 어느 단체나 개인을 뭐 멸절시켜 버릴 수도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한다는 말처럼 정치인들이나 일반 국민들 똑같은 법의 잣대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이재명 씨 민주당 대선 후보죠. 지금 뭐 지지율이 뭐 50% 가까이 되고 뭐 50%가 넘어가는 지지율이 좀 나올 때도 있고요. 이런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대통령 후보의 재판을 뭐 2심에서 무죄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느닷없이 지금 전원 합의체 이틀 만에 지금 파기환송을 한 거예요. 지금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2심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이 민감한 시기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원 합의체에서 단 이틀 만에 결정을 끝내서 고등법원으로 다시 파기환송을 시킨다? 이것은 국내외적으로 또 이런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그 김재규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해한 김재규의 사법 그 기간이요, 100일이 넘어갔었어요. 113일인가요? 이거 지금 도대체 지금 조희대 이 양반이 정치를 해도 너무 심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국민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말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고 문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 나라의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50%가 넘어가는 대통령 후보도 이렇게 때려 잡아버리려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법과 원칙과 상식이 무너져 버리면 중산층부터 해서 힘없는 어떤 그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항상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CBDC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법부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결정이나 이런 정말 그
육두문자가 진짜 막 쏟아질 것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재판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화가 납니다. 울분이 터집니다. 지금 윤석열의 그 내란 있지 않습니까? 그 12월 3일 날 지금 그 전 세계 국민들이 군홧발을 총 들고 들어가서 국회를 장악하고 유리창을 깬 걸 그 확실한 장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래서 민주주의인 거예요. 끝까지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누구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건 지금 무슨 행동입니까? 그렇게 눈에 확실히 정말 전 세계인들이 그 총 들고 국회를 장악하고 군홧발로 유리창을 깨고 정말 탄피까지 들고 들어가서 그런 생중계로 그 증거가 확실한 그런 문제들 그렇게 시간을 재판이라는 어떤 절차를 밟고 또 밟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한테 지금 적용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전원 합의체 이틀 걸린 건 저는 52년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이건 재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인민재판입니다. 북한도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북한하고 중국도 안 그래요. 이런 거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국민들이 뭐가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이 조이대라는 사람이 어떤 판결 그 경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중생을 임신시킨 40대를 무죄 판결한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윤석열이 그 인간 제가 정말 지금도 치가 떨리는데 그 정말 요일을 계산해 갖고 뭐 시간제로 저기 해서 그 구속을 취소해서 석방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던 인간들이 지금 이재명한테 하는 거 보십시오. 이성을 잃었습니다. 정말. 이런 거수기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게 뭡니까 이게?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 무슨 법리대로? 정말 창피한 줄 아셔야 되고요. 지금 보면 그 문영배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 대행을 하셨던 그 문영배 판사님을 키우신 어떻게 보면 그 후원하신 김장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한다. 저는 그 말이 딱 지금 대한민국에 적용된다고 봅니다.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정말 그 악의 세력들, 비상식적인 권력들이 대다수의 선한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정말 피 끓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지금 그 로그 기록을 오픈하라고 지금 청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6만 쪽이에요. 6만 쪽. 그 이재명 사건의 사건 자료가 6만 쪽입니다. 그러면 책으로 하면 500건 분량이 넘어요. 그것을 단 이틀 만에 이틀?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의 재판을 이렇게 졸속으로 6만 페이지를 다 봤다고요? 로고로 해갖고 전산으로 해서 봤다고요? 정말 혓바닥을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창피하지 않아요? 그 국민 학생들한테?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요. 상식적으로 해야죠. 정말 창피한지 아십시오. 정말. 제가 이재명 씨 편 들어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이재명 같은 상황이 닥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무고죄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억울하게 남들이 그 천원 수월에 갇혀서 올무에 갇혀서 정말 억울한 죄명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사형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아동 납치나 유괴나 뭐 여성들을 성추행, 강간, 뭐 성폭행, 막 이런 유괴하고 죽이고 막 악질 범죄 있지 않습니까? 막 불을 질러서 막 수십 명을 죽이고 죽게 만들고 막 이런 범죄자들은 저는 사형시켜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제가 사형제도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하죠?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삼내 슈퍼마켓 살인 사건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영화로도 나왔는데 제가 그 영화 제목을 지금 깜빡하고 있는데 그 영화에서 그게 실화입니다.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살인자의 누명을 덮어 쓸 수가 있어요. 저 권력을 가진 것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최근에 지금 개봉한 야당이라는 영화 강한을 나오는 영화도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스포이드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권력과 돈으로 쳐발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증거가 명백하고 정말 확실한 증거나 어떤 화면 CCTV라든지 어떤 명백한 진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정말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보지만 정말 이 사법 체계가 있는 자들,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전락해버린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요. 제가 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검사들, 판사들 다 때려 죽여야 된다. 저는 그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도 좋은 판사님들 많아요. 좋은 검사님들도 많습니다. 아까 김장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란한 소수 때문에 조용한 다수들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번에 윤석열 내란 때문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피해를 많이 받습니까? 눈에 보이는 손해만 해도요, 몇백조가 넘었고요. 지금 자영업자 폐업률이 백만 명 가까이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4, 5개월 사이에. 정말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에요, 정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전에 방송에서 대공황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만간 대공황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대비하셔야 되고요. 제가 겁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정말 정말 뭐죠? 제가 너무 좀 충격이어서 지금 말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정말 힘든 상황이 올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해도 너무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티가 나지 않습니까? 전원합의체를 이틀 만에 끝내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시킨다? 정말 대법원장 조희대 씨부터 해갖고 10명의 재판관들은 정말 창피한 줄 아십시오. 정말. 자기들만 사는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부인도 계실 거고 뭐 부모님도 계실 거고 처자식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족들한테 창피하지 않으세요? 그 돈으로 월급 받고 뭐 뒷돈을 받았는지 어떤지 그건 아직 모르겠는데 그 돈으로 월급 받아서 소고기 사드시고 애들 무슨 밥 사주고 용돈 주고 그러고 싶습니까? 정말 반성하세요. 반성하시고 정말 창피한 줄 아세요. 정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CBDC도 그렇고 이런 법률 문제, 비정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깨어나셔서 지금 100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청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도 지금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깨어나고 있고요. 이런 문제는 왜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되냐면 이재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재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이재명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 국민의 50%가 넘는 지지율을 받는 대통령 후보도 이런 식으로 때려 잡아버리는데 일반 국민들 앞으로 어떻게 씁니까? 예?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이거 굉장히 관심 많이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여러분들이 청원 같은 거 하셔서 정말 좀 각성하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제가 무슨 돈이 많아서 지금 CBDC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저 지금 52살 먹었는데 월세 어머니 집에서 얹혀 살고 있습니다. 집도 없어요.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CBDC 문제는요, 정말 기존의 어떤 다른 거하고 차원이 틀린 문제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이 개인의 돈을 쉽게 해서 수도꼭지에 물 잠가버리듯이 잠가버릴 수도 있어요. 정부의 공산당의 말을 안 들으면 신용 점수를 매겨서 자기 돈도 못 쓰게 만들 수 있어 보여요. 지금 이 시스템이 그런 겁니다. CBDC가. 당연히 여러분들 정치인들 말 믿으십니까? 당연히 처음엔 그러겠죠. CBDC가 돼도 뭐 여러분들의 뭐 사생활이나 뭐 개인의 돈이나 이런 건 절대 저희가 보호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SK텔레콤 해킹당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50%가 회원입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당하는 거 보세요. 하루아침에 해킹당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유심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CBDC 하면 해킹 안 당할 것 같습니까? 양자 컴퓨터까지 나온 세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해킹을 당했다. 국가에서 어떻게 책임져 줄 겁니까? 저 대한민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도 저렇게 허우적대고 저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국가에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지금도 무슨 세수가 국가 운영을 잘못해갖고 세수가 부족해갖고 50조가 부족하네 100조가 부족하네 이지랄하고 있는데 만약에 CBDC에서 해킹 당해버리면 국가에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자기네들 월급 안 받아서 책임져 줄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믿을 걸 믿고요. 믿지 말아야 될 건 믿지 말아야 됩니다. 견제하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이상한 문화가 형성돼 있어요. 정말 글로벌리스트들이 원하는 대로 착실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왜 그래? 가족이 핸드폰 한번 보려고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국가에서 주사 맞으라 그러면 의심 없이 가서 주사서 맞고 뭐 CBDC 하라고 그러면 그냥 CBDC 지금 여러분들 CBDC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 몰라요 그거를. 지금 10만 명 모집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똑같고요. 국민의힘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심동체입니다. 자웅동체예요. 똑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통제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특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이름으로 다수를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인권?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동성애를 저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동성애는 저는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제가 저주하고 뭐 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최소한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소수의 인권 때문에 그 무슨 대낮에 그 팬티바람으로 물총 쏘고 그 차도 막 막아버리고 축제하고 술 먹고 애들 다니는데 막 엄마하고 애들 부모 다니는데 옷 하딱 벗고 털이 수북한 사람들이 엉덩이 흔들고 춤추고 이게 인권입니까? 그게 과연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도 똑바로 들으세요. 그건 인권이 아닙니다. 그런 것 허가내 주지 마세요. 왜 그런 소수의 인권 때문에 다수가 그런 흉악한 꼴을 봐야 됩니까? 요란한 소수 때문에 조용한 다수가 피해보지 않는 세상.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란한 소수를 무조건 때려잡으란 얘기가 아니라 설득해야죠. 물론. 설득하고 정말 상식적인 사람으로 되게끔 계몽도 시키고 알려주고 강제적인 방법이 아닌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계몽도 하고 이제 설명도 해주고 해서 다 같이 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과 사회가 됐으면 하고요. 오늘 또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20분이 또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대법관 여러분들 그 10명 조희대 대법관장부터 해서 조희대 대법관이 그 소를 벌벌벌 떨더라고요. 그 주문 외울 때.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그래도 판사 생활 오래 하신 분인데 그렇게 비참하게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퇴임하면 얼마나 보기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조희대 씨 같은 경우는 탄핵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공수처에서도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국민들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협박을 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뇌물을 받아서 그런 건지 제가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정말 정신 차리셨으면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대법관 여러분들에게 경고와 응원을 동시에 보내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사회와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늘 충만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